같이 가자. 너무 중요하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황교안 대표님이 꼭 해주셨으면 하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가족 회복 운동입니다. 아, 정말 중요하죠. 네, 예. 왜냐하면 우파의 가치 또 대한민국에 그동안 오래 지속해온 건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 안에 가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이 깨어지고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가족이 왼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찍는 대통령 나는 안 찍겠다. 뭐 이런 정도로 세대 갈등이 심하게 됐는데 이게 교육에서 사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저는 이 가족 문제가 가장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같이 가자 운동을 정말 엄마 아빠가 아이와 또 아이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 가족 내에 좀 회복 운동으로 하면 이건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을 것 같거든요. 그 정말 멋진 액션 플랜입니다. 네, 우리가 합시다. 네. 여기 황교안 네. 대표님과 함께. 왜냐면 황교안 대표님이 가족이 행복하시잖아요. 저는 그 힘이 너무 이게 왜냐면 정치인들 많이 뵀지만 사모님과 그리고 이 정치인이 같이 이렇게 행복한 분 많이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왜냐면 그게 그러니까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가족 안에 그 똘똘 뭉친 힘이 없는데 어떤 이 난관을 헤쳐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이미 있는 진짜 황교안 대표님이 저는 선점을 해주시면 좋겠고 진짜 가족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많은 신청자들도 사실은 가족 문제예요. 뒤에 숨겨져 있는 얘기는 큰 문제죠. 네, 예. 그것들이 그러나 절대 해결될 수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가자.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어도 그래 너 아플 때 엄마가 함께 해줄게. 그래 너 어렵지만 너 성적은 이거지만 나도 발벗고 뛰어볼게. 같이 해보자 하면 아이들도 변하고 그거를 저는 황교안 대표님이 충분히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혼자 가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금방 좌절합니다. 네. 근데 같이 가면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멀리 갈 수 있죠. 맞습니다.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네. 이런 뭐 아프리카의 속담도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 네. 그걸 좀 잃어버린 가치, 가치를 회복하면 좋겠고요. 네. 또 이렇게 지내보면 가족들이 어렸을 적에는 학생들이 어렸을 때 적에는 안에 뭐 이렇게 갈등도 많이 생기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좀 지혜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3살에 결혼을 해서 남편은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젊을 때 결혼하고 애기 엄마 아빠가 23살, 4살에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싸우고 헤어져도 보고 저도 남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부산으로 막 떠나기도 했어요. 영상물도 보면. 아침에 헤어져가지고 저녁에 만나고. 그 당시엔요. 근데 회복이 됐어요. 서로 이해하게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저 사람의 최선은 저거구나. 저 상처는 내가 안아줘야겠다. 저거는 건들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지금 이제 19년째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거 무거운데 짐도 들어주고. 아까 보니까 네. 엄청 무거운 거를 세 덩어리를 네. 갖고 왔어. 세 덩어리를. 그때 예전에는 안 들어줍니다. 아. 근데 저도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람도 이해하니까 같이 가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님이 그런 많은 사람들을 붙여놓는 한마디로 우리 많은 지금 국민들은 다 떨어져 있고 오해하고 갈라져 있고 언제까지는 열심히 같이 동지였던 사람들이 다 뭔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뭉치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네. 제가 주례를 할 때 네. 예를 널뛰기로 예를 듭니다. 아, 진짜요? 널뛰기. 네. 요새 뭐 널뛰기가 잘 없습니다만은 널뛰기라는 거는 내가 공중에 뛰어서 탁 네. 내려오면 그 힘으로 상대방이 올라가잖아요. 와. 상대방이 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하면 내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힘차게 하면 상대가 높이 올라가고 또 약하게 하면 뭐 상대도 근데 다 널뛰기 할 때 다 하다 보면 올리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상대를 이렇게 띄워주는 거 그것이 함께 사는 길이다. 그런 예를 들어줘요. 그래서 그 띄워주면 힘든 것 같아도 결국 내 반려자가 커가는 길이고 또 그분도 나를 또 네. 띄워준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도 네.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 만나는 사람들을 널뛰기를 해주면 더 나도 올라가고 그 사람도 올라가고 같이 시너지를 그렇죠. 띄워주자. 우리 이 교신, 이 인생상담소에서는 여러분을 함께 여러분의 널뛰기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네. 이렇게 갈등하고 나뉘어져 버리면 다 네. 힘들어요. 맞습니다. 내 혼자 위에 뛰려면 얼마나 힘드니까. 네. 근데 상대방이 널뛰기로 띄워주면 네.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근데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같이 좀 공유하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우파 안에서도 서로 친했다가 좀 싸운 분들이 꽤 되세요. 근데 사실은 화해하고 싶거든요, 속에는. 근데 스스로 못할 때 우리 인생상담소에서 나오시면 여러분들 또 화해가 되도록 그런 또 코너도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하니까 제가 네. 또 갑자기 생각나는 네. 것이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이 방점을 놓치면 안 된다 많이 생각해요. 놓치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끼리 싸워요. 네, 저희는 속상해요. 사회주의 파괴 세력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우리 힘이 벅찹니다. 맞습니다. 우리끼리 왜 싸워요? 그러니까요. 사회주의 파괴 세력들과 싸우는 일에 네. 저는 집중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같이 그렇게 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고 그랬던 분들은 교환이 형한테 전화하십시오. 형 나 이제 화해하고 싶은데 그 좀 화해 주소 좀 놔주세요 하면 교환이 형이 또 여러분들 또 같이 이렇게 가는데 역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영화, 저희 삶의 이제 이런 덫을 다루는, 왜냐면 주인공은 항상 고통이 없는 주인공은 없잖아요. 모든 그 고난과 고생을 이기고, 저는 사실 황교안 대표님 그때 그 단식하실 때 마지막 날 이제 쓰러지시고 막 거기 뛰어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가시고 한 차가 왔어요. 한 버스가 와가지고 갑자기 기타를 들고 내려서 한 20명 정도가 내렸고 그때 거기를 다 거기 계신 국민들이 이제 자고 그랬잖아요. 청와대 앞에. 거기를 철거하려고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경찰한테 뛰어가가지고 경찰이 왜냐면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전 청와대 앞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 좀 확인해 주실 수 있겠어요? 했더니 어떤 분이 확인을 해주셨고 그게 어떤 민노총인가 어디 그 차량이래요. 한 지부에. 그리고 교인인 척하면서 왔는데 저쪽에서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찰분들한테 제가 제발 저기를 막아달라. 국민들 오늘 다치는 분 한 분도 없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했고 경찰들이 처리를 해서 결국은 차 타고 갔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예, 제가 그때 그 충전이 한 7%밖에 없었는데 그걸 찍어놨습니다. 왜냐면 어떤 순간에도 황교안 대표님이 쓰러지기를 저들은 바랬고 그날에 어떤 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뭐 등등 이제 그건 지나간 얘기지만 대표님의 어떻게 보면 고통, 고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영화 속 주인공들도 사실 그런 류의 고통들을 다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은 보신 영화 중에 대표님이 한 편을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그거 말씀 중에 네, 먼저 그 얘기를. 그러니까 쓰러지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제가 쓰러진 곳에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기 보면 제가 어거스트 러쉬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 주인공은 고아예요, 고아. 그러니까 사실은 고아가 아닌데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 가지 연유에 의해서 아이가 그냥 고아원으로 갔어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도움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어른들이 결국 이걸 그렇게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부모의 잘못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잘못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저 아이가 절대 음감 있는 애예요. 들으면 막 음악이 막 나오고 그냥 이렇게 상황이 되면 천재. 네, 천재예요. 바로 어느 날 이제 영상에 보면 이제 어느 교회에 갔는데 피아노를 보더니 얘가 다가가는 거예요. 네. 피아노에 처음 앉아보는 거예요. 근데 멋진 선율이 여기서 피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천재
부모가 둘 다 음악하는 분이었는데 좀 이렇게 그 아이를 갖고 난 뒤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교통사고 생겼던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애하고 헤어졌는데 결국 그 음악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만나게 돼요. 아이의 천재성을 보고 지나가던 분이 그걸 이제 봤는데 그 지나가던 분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네. 그 얘의 음악을 듣고서 아버지가 뭔지 좀 친숙한 느낌이 들었겠죠. 그래서 다가가서 걔를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그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가 모든 열쇠를 다 풀어줬어요. 그 아이가 그 아빠의 바로 친아들이고 풀어준 엄마가 친엄마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만나는 여러 가지 감동적인 저 아이가 저 꼬마인데 깡패들이 뭐 이렇게 깡패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데려다 놨는데 그 도망가고 어떻게 하고 정말 어렵게 엄마 아빠를 만나고 회복되는 행복한 해피엔딩 너무 좋았습니다. 감동스러운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대표님이 이 영화 이 주인공의 그 삶을 공감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공감됐던 포인트는 뭔가요?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는 저 어린이가 이제 노래를 쫙 부를 때 그 소리를 듣고 온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내 기억엔 아빠였어요, 아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랑, 가족의 사랑은 저런 모든 난관도 극복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유, 너무 어쨌든 이 음악에 관련된 또 어거스트 러시 여러분 왜냐면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영화 보면 그래도 좀 치유된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영화 속 주인공들은 다 어떠한 고통들을 나름 극복하고 또 승화해 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어서인 것 같고요. 저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옛날에. 옛날에 있죠. 예, 저는 이 영화를 너무 로베르토 베니니 나왔던 영화인데 비슷한 게 정말 나치 속에서 정말 전쟁의 그 아픔 속에 있지만 이 아버지가 아이한테 계속 아니야 이건 게임이고 네가 여기서 승리하면 나중에 탱크가 올 거야 이렇게 이제 희망을 맞아요.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해주신 그 같은 위기 속에 있지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로 그 결국 아버지 다 가족은 돌아가셨지만 아이는 와 아빠 정말 우리가 이겼어요라고 희망을 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좀 이런 것들을 남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뭐 책임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교환형 우리 그 대한민국 인생상담소에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정치 안에서만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영화 얘기도 하고 또 책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살아가는 따뜻한 많은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문학소년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문학소년. 이거 설명 좀 어디 해주세요. 있고 있나요? 여기 저기 문학의 밤에 나오신 게 여기 문학의 밤. 그쵸? 그건 이제 문학의 밤에 음악을 한 건데 제가 저 중학교 다닐 적에는 문예반에 있었어요. 문예반. 여기 이분 이 스토리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 스토리는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우리들의 새 노래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 KBS입니다. 그게 이제 국민들이 매주 많은 노래를 이제 응모하면 그 중에 3곡을 선정해서 방송을 해주는 겁니다.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몇 년도죠, 그게 대략? 저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1 때니까 73년이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냈어요, 한번. 밥 먹다가 우리 가족들끼리 내가 기타를 좀 집에 치고 있었거든. 근데 아버지가 야, 넌 맹단을 뚱땅거리면서 저런 거 한번 못하냐? 그래서 이제 왜 못하냐고 밥 먹고 가서 그냥 바로 딱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난 기대 안 했죠. 노래 곡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곡과 가사. 지금도 있으세요? 그 곡이 있죠. 그거 한번 저희 인생상담소에서 한번 그 리듬을 잊어버렸어 제가. 그래도 어쨌든 작곡을 하셨네요 고1 때. 그래가지고 그게 천재소년 혹시 어거스트 러시의 천재소년 아니셨나요? 아니고 그 KBS에 그게 방영이 된다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고1 때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가봤더니 정미조라는 그 당시 아주 잘 뜨는 이런 가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내 노래를 불렀고 그때 사회를 여기 요 사람 김상희 씨라고 그때 굉장히 또 나간 분이죠. 요 분이 김상희 씨거든요.
내가 총리 때 네. 그 저축상을 줬는데 저분이 상을 받았어요. 어머. 인연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네. 내가 그때 그 본인이 사회봤던 노래에 그 출품했던 네. 그런 학생인가 모를 거예요. 나는 다 알죠. 아니, 여기 이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분이 여기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김상희 선생님, 지금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로 그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네. 저렇게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뻐. 그러니까 결국 예술이라는 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장벽도 다 뚫고 네. 넘어가 산화되게 하는 네. 그런 마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곡도 하시고 시도 하시고 악기도 여기 문학의 밤 때 또 색소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술가 교환이 형은 가까이 계셨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학교 교육이 이게 수학만 가르치고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생존 훈련, 네. 생활 훈련. 전 사실은 이제 네. 제 스스로 생활 훈련을 네. 한 거예요. 아 진짜. 아니 그런 교육이 좀 있으셨나요 학교 시절에? 아니 우리 집은 가난해서 네. 뭐 학교 보내고 그럴 수가 없죠. 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기타도 하고 네. 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악기들도 만들고 또 이렇게 뭐 그래도 재능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에 또 관심이 이렇게 저 정도의 재능은 누구나 조금 노력하면 다 된다고 봐요. 겸손한. 아니 조금 노력하면. 네. 근데 우리는 시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 안 네. 쓰니까 시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네요. 써보면 되거든.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좀 시를 아는 사람 같으면 좀 더 맨지. 제가 어느 아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 좀 이렇게 네. 뭐라 그럴까 좀 신소리라고 하나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약간 이제 이렇게 존경을 못 받던 것처럼 돼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이 뭐 자꾸 뭘 써가지고 해요. 네. 그 사람들이 픽픽 웃어요. 근데 저는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봐라. 네. 시를 제대로 해봐라. 그래도 이분이 어. 제 말에 도전을 받고 공부를 했어요. 시 공부를. 네. 해가지고 나중에 시인이 됐습니다. 와, 등단하시어요. 그 동해죠. 아마 그분 댁이 동해인데 그 동해 마을 입구에 이분의 시비가 있어요. 이분 시가 딱 올려 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 도전하면 뭐 다 성공하진 않지만 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너무 멀리에 두고 있는 아니, 게 그럼요. 많네요. 네. 시작을 안 하는. 좀 이렇게 네. 도전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